뉴스에이 개각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재보선에 참패했지만 내부에서 성찰이나 반성하는 목소리를 내기는 아직 힘들어 보입니다. 조국 사태와 박원순 시장 성추행에 당이 잘못 대응했다고 반성한 초선 의원들이 있었죠. 강성 당원들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에 빗대서 초선 오적이라는 거친 표현마저 나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돌아선 국민의 마음, 그 원인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을 포함한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5명은 어제 성명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낸 것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국민 분열을 초래한 것 등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성과 쇄신을 언급한 이들의 성명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과 의원들의 SNS엔 초선 오적과 같은 거친 표현과 욕설이 잇따랐습니다. 당원을 자처한 이들의 국회 앞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당원 투표를 거쳐 후보를 냈는데 초선 의원들이 이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분열은 곧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힘있고 잘했으면 나가십시오. 나가서 초선당 차리십시오.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가 쏟아지자 성명을 발표한 의원들은 휴대전화를 꺼놓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명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다른 초선 의원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초선 전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는데 5명만 따로 성명을 발표하며 모든 사태를 언급한 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쇄신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쇄신의 방향과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지를 두고 당내 혼란이 갈수록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2030 청년들이 표심을 모아주면서 국민의힘은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죠. 자, 이 흐름이 대선까지 이어질까요? 청년 정치인 오디션, 또 부동산 입법, 청년들의 마음을 잡을 전략을 당 차원에서 밀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나선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취업도 힘들고 월급은 안 오릅니다. 이번에 꼭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에서 2030 세대 절반 이상이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확인한 청년층의 지지를 대선까지 이어가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선 청년 정치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토론 배틀을 통해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을 양성한다는 건데 당내 청년기구인 청년의힘 주축으로 다음 주부터 논의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기 해가지고 당에서 젊은 세대에게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실력을 입증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청년에게 공천 우선순위를 줄 방침입니다. 내부에서는 청년들의 공천 비율을 30%까지 높이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청년층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입법도 추진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의국 의원은 어제 서울 종로구의 공용 주거 공간을 견학하고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입니다. 2030들의 주거나는 그 어려움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주거가 2030들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김 의원은 현행 주택법이나 건축법을 보완해 청년층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공동주거 모델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위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후임으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에 사임할 정세균 총리 후임자로는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두 사람으로 압축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주에 개각을 발표합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취임한 홍 부총리는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후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체 검토에 나선 겁니다. 후임으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노영욱 전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구 실장은 정통 예산통으로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습니다. 노 전 실장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거친 재정예산 전문가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둘 다 경제회복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는 정세균 총리의 후임으로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중도 이미지의 김부겸 전 장관이 현안 처리 추진력, 국회 소통 능력 등 강점이 많아 임기 말 총리로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에 대한 인사검증도 진행 중인데 부총리나 총리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사흘 만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급등한 공시가격부터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동결을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동결하는 것을 제 공약으로 냈습니다. 취임 후 코로나19 방역 메시지에 집중해온 오 시장은 오늘 처음으로 공시가격 재조사를 언급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19.08% 상승했고 서울은 이보다 높은 19.91%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공시가격 조정 권한은 없지만 재조사를 통해 마련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건의를 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 등 야당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공시가격 재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 재조사가 시작되면 지자체와 정부 간 갈등이 더 깊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